이혜진의 세상은 소리, 촉감, 그리고 스텔라의 미묘한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때 촉망받던 젊은 피아니스트였던 그녀는 불과 몇 달 전 아버지의 낡은 연구실에서 발생한 의문의 사고로 시력을 완전히 잃었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더 이상 건반 위의 음표들을 볼 수 없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도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다. 서울 시내의 고급 아파트 꼭대기층에 위치한 그녀의 집은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는 듯 조용히 숨쉬고 있었지만 그 안에 갇힌 혜진의 삶은 고독과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종종 피아노 앞에 앉아 슬픈 선율을 연주하며 건반 위를 맴도는 손가락으로 보이지 않는 음표들을 더듬었다. 쌉쌀한 커피향과 함께 창문 밖으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도시의 소음만이 그녀의 유일한 세상이었다. 혜진의 곁에는 아버지의 오랜 반려견이자 그녀의 유일한 빛이 되어준 하얀 골든 리트리버 스텔라가 있었다. 스텔라는 아버지인 이 박사가 지극정성으로 아끼던 개였다. 이 박사는 유명한 의학 연구자였지만 몇 달 전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의 죽음 또한 혜진의 사고와 마찬가지로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지만 혜진은 그저 비극적인 우연이라고 생각할 뿐이었다. 스텔라는 혜진이 시력을 잃은 후부터 그림자처럼 그녀의 곁을 지켰다. 녀석은 훈련된 안내견처럼 혜진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길을 안내하며 그녀의 일상을 가능하게 했다. 스텔라는 혜진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이끌었고 혜진은 스텔라의 부드러운 털과 녀석의 따뜻한 천에 모든 것을 의지했다. 스텔라는 혜진의 눈이 되어주었다. 스텔라에게는 한 가지 작은 결함이 있었다. 녀석은 완벽한 시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특히 어두운 곳이나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는 사물을 잘 보지 못했다. 그러나 녀석에게는 다른 개들에게는 없는 예민한 감각이 있었다. 스텔라는 종종 어떤 물체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사람들이 들을 수 없는 초고주파 소리에 반응하여 낮게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보이곤 했다. 혜진은 스텔라의 이런 행동들을 그저 시력이 좋지 않은 안내견의 습관적인 반응으로 생각했다. 혜진의 아버지는 생전에 혁명적인 발견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 모든 것이 사고와 함께 사라졌다. 혜진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막연히 짐작했지만 증거도 없이 끓어오르는 의심은 그의 내면을 갉아먹을 뿐이었다. 스텔라는 혜진의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반려견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스텔라를 단순한 애완견이 아닌 자신의 연구실 동반자이자 소중한 친구로 여겼다. 스텔라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밤새도록 함께하며 아버지가 연구에 몰두할 때면 조용히 그의 발치에 엎드려 있곤 했다. 혜진은 가끔 스텔라의 목줄에 달린 작은 인식표 뒤에 새겨진 희미한 글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ARS라는 알 수 없는 이니셜이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사용하던 암호 같은 것이었지만 혜진은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혜진은 평소처럼 스텔라의 안내를 받으며 아파트 15층의 자신의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 했다. 스텔라는 혜진을 엘리베이터 문 앞까지 안전하게 안내했다. 딩동 경쾌한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혜진은 스텔라의 리드 줄을 잡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발을 들였다. 하지만 그녀가 완전히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선 순간 스텔라는 갑자기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평소와 달리 격렬했고 그 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스텔라는 엘리베이터 문 밖에서 혜진의 팔을 필사적으로 물고 늘어지며
그녀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다. 스텔라 왜 이래? 진정해 안 돼. 혜진은 당황하여 스텔라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스텔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녀석은 혜진을 향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오직 엘리베이터 안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녀석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 있었다. 스텔라가 혜진의 팔을 물어뜯으려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 혜진은 스텔라의 힘에 밀려 간신히 엘리베이터 밖으로 몸을 빼낼 수 있었다. 그들이 엘리베이터 밖으로 완전히 나온 바로 그 순간 굉음과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엘리베이터는 마치 거대한 돌멩이가 떨어지는 것처럼 엄청난 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쾅혜진의 귀에는 엘리베이터가 추락하는 끔찍한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잠시 후 1층에서 엄청난 충돌음이 울려 퍼졌다. 혜진의 다리가 풀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스텔라의 울부짖음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지금쯤 그 추락하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었을 것이다. 스텔라는 그녀를 구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왜 엘리베이터는 추락했고 왜 스텔라는 그것을 알았으며 왜 혜진에게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한 것일까?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희미한 금속 조각과 기름 냄새가 그의 뇌리를 스쳤다. 혜진의 마음속에는 스텔라의 기이한 행동과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거대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어떤 진실이 존재함을 직감했다. 혜진은 1층으로 추락한 엘리베이터 앞에서 구출되었다. 그녀는 온몸이 떨렸지만 기적처럼 큰 부상은 없었다. 소방관과 구급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아파트 직원들은 엘리베이터의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해 해명하기 바빴다. 단순한 기계 결함입니다. 노후화로 인한 그들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지만 혜진의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뇌리에는 스텔라의 맹렬한 짖음 그리고 자신을 필사적으로 끌어내려 했던 녀석의 간절한 눈빛만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스텔라는 옆에서 혜진의 손을 핥으며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녀석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엘리베이터 추락은 단순 사고로 결론 내려졌다. 그러나 혜진은 그 결론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어떤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스텔라의 행동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헤쳐야만 했다. 그날 밤 혜진은 잠 못 이루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스텔라는 그녀의 침대 발치에 웅크리고 잠들어 있었다. 그때였다. 희미한 냄새가 혜진의 코끝을 스쳤다. 미세한 기계 기름 냄새와 함께 이 박사의 연구실에서 맡았던 익숙한 금속성 냄새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냄새를 따라갔다. 냄새는 스텔라에게서 나는 듯했다. 혜진은 스텔라의 털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녀석의 발바닥 사이 그리고 목줄에 달린 작은 인식표 뒤편에서 희미하게 기름때가 묻어 있었다. 스텔라가 어디선가 이 냄새를 묻혀온 것이 분명했다. 스텔라는 혜진이 자신의 털을 살피는 것을 느끼자 녀석의 코로 혜진의 손에 있는 인식표 뒤편을 툭툭 건드렸다. 인식표 뒤편에는 ARS라는 이니셜이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혜진의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 같은 이니셜이었다. 스텔라는 인식표를 건드린 후 거실에 있는 아버지의 낡은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이 박사가 생전에 외부와 소통하던 유일한 창구이자 그의 모든 비밀이 잠들어 있는 곳이었다. 혜진은 스텔라의 뒤를 따랐다. 스텔라는 서재의 책장 앞 아버지의 유품인 오래된 과학 서적들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는 특정 책을 앞발로 밀치며
서재 벽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벽에는 희미하게 스텔라의 발톱 자국이 남아 있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여기에 단서가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 집안에 벨이 울렸다. 늦은 밤 불청객의 방문에 혜진은 불안감을 느꼈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바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강 이사였다. 강 이사는 아파트 전체의 관리인이자 이 박사의 오래된 사업 파트너였다. 그는 평소에도 혜진의 아파트를 집요하게 매입하려 했던 인물이었다. 혜진 씨, 밤늦게 죄송합니다. 엘리베이터 사고 때문에 염려되어 들렀습니다.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냉정하고 어딘가 비릿했다. 그는 집 안을 힐끗거리며 이 박사의 서재 쪽으로 시선을 던졌다. 혜진은 강 이사를 의심했다. 강 이사는 이 박사가 생전에 가장 경계했던 인물 중 하나였다. 이 박사는 강 이사를 돈에 눈이 먼 탐욕스러운 자라고 불렀다. 강 이사는 이 박사의 연구 결과를 훔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 박사와 심한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혜진은 강 이사가 이 박사의 죽음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고와 관련이 있음을 직감했다. 강 이사는 인물 대결 유형 A에 해당하는 적이었다. 스텔라는 강 이사를 보자마자 낮게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강 이사는 스텔라의 반응에 살짝 인상을 찌푸렸다. 걔가 좀 사납군요.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입니다. 그는 비웃듯이 말하고는 유유히 사라졌다. 강 이사가 떠난 후 혜진은 스텔라를 꼭 끌어안았다. 스텔라의 행동, 아버지의 이니셜 RS, 그리고 강 이사의 위협, 이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강 이사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음을 혜진은 직감했다. 스텔라는 자신을 향한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혜진은 이제 자신의 목숨과 스텔라의 안전,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에 숨겨진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해야만 했다. 아버지의 서재 벽 뒤편에 모든 답이 숨겨져 있을 터였다. 혜진의 마음은 강 이사에 대한 의심과 스텔라의 기이한 행동으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와 스텔라의 맹렬한 반응은 더 이상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혜진은 스텔라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간절함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혜진은 스텔라를 품에 안고 아버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는 묵은 먼지와 희미한 종이 냄새가 났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비밀을 풀어낼 중요한 장소가 되었다. 혜진은 스텔라가 가리킨 벽의 희미한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낡은 벽에는 스텔라의 발톱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녀석은 이전보다 더 힘을 주어 벽을 긁기 시작했다. 쓱 낡은 벽에서는 희미한 흙먼지가 쏟아져 내렸다. 희미한 자국은 마치 어떤 그림의 일부처럼 혹은 글자의 조각처럼 불규칙하게 이어져 있었다. 혜진은 직감했다. 스텔라는 단순히 화가 나거나 슬퍼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암호를 자신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이다. 혜진은 스텔라가 긁어놓은 흔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스텔라는 혜진이 벽 위 흔적에 집중하는 것을 확인하자 녀석의 코로 서재 한쪽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연구 노트를 툭툭 건드렸다. 연구 노트에는 아버지의 일상적인 연구 기록과 함께 알 수 없는 회로도와 기호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스텔라는 다시 흙이 묻은 발톱으로 연구 노트에 그려진 회로도 중 특정 기호를 긁었다. 녀석의 행동은 마치 그 기호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암시하는 듯했다. 혜진은 스텔라가 가리킨 기호들을 종이에 옮겨 적었다. 그것은 복잡한 회로도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어떤 비밀 통로의 접근 코드와 일치할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혜진은 스텔라가 지시하는 대로 기호들을 조합하여 서재 벽 뒤편, 낡은 책장 옆에 숨겨진 작은 나무판을 열었다. 드르륵 낡은 나무판이 마침내 열렸다. 그 안에는 어둡고 좁은 공간이 나타났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풍겨왔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안에 낡은 녹음기 하나가 놓여 있다는 것이었다. 녹음기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있었다. 수십 개의 녹음 파일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 속에는 이 박사가 강 이사에게 협박당하는 모습, 그리고 강 이사가 이 아파트의 특정 장소를 몰래 촬영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녹음 파일은 이 박사와 강 이사의 대화였다. 강 이사는 이 박사가 개발한 초고주파 감지 및 제어 시스템을 노리고 있었고, 그 시스템을 강탈하기 위해 이 박사를 살해했던 것이다. 녹음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는 강 이사가 이 박사를 위협하고 이 박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다. 혜진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강 이사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던 것이다. 그리고 스텔라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것이다. 스텔라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맹렬히 짖었던 것은 엘리베이터 추락이 사고가 아닌 강 이사의 계획임을 알려주려 했던 것이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금속 조각과 기름 냄새는 바로 그곳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었다. 혜진은 스텔라를 꼭 끌어안았다. 녀석의 몸이 떨리고 있었다. 혜진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과 스텔라의 헌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이제 자신이 짊어져야 할 거대한 진실 앞에서 혼란스러웠다. 그때 집안의 벨이 울렸다. 모니터를 확인하자 화면에는 강 이사가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혜진 씨, 혹시 집안에 불편한 점은 없으신지 궁금해서 들렀습니다. 특히 서재 쪽은 괜찮으신지. 그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그 눈빛은 섬뜩했다. 그는 이미 자신들의 비밀이 드러났음을 눈치채고 증거를 인멸하고 그들을 제거하려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스텔라는 강 이사를 보자마자 맹렬히 으르렁거렸다. 녀석의 털이 곤두섰고 눈빛에는 강렬한 적대감이 담겨 있었다. 강 이사의 그림자가 집안을 뒤덮는 듯했다. 혜진의 아파트는 이제 강 이사의 그림자 아래 놓여 밤낮으로 위협받고 있었다. 서재에서 발견된 녹음기와 아버지의 연구 노트, 그리고 스텔라의 맹렬한 반응은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끔찍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텔라는 상처 입은 몸을 이끌고도 쉬지 않고 혜진을 재촉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빨리 더 깊이 파헤쳐야 해 라고 말하는 듯 절박했다. 혜진은 스텔라가 찾아낸 녹음 파일들과 아버지의 연구 노트를 분석했다. 녹음 파일에는 강 이사가 이 박사를 협박하여 초고주파 감지 및 제어 시스템을 강탈하려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박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는 소리, 강 이사가 사고 현장을 조작하는 듯한 소리까지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혜진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강 이사는 겉으로는 아파트 관리소장이자 사업 파트너였지만
사실은 살인자이자 불법 감시 조직의 일원이었다. 스텔라는 그들 옆에 조용히 웅크리고 앉아 녹음기를 응시했다. 녀석은 녹음기에 저장된 파일들을 코로 툭툭 건드렸다. 그곳은 아버지의 연구실 내부 사진, 특히 엘리베이터 시스템과 연결된 비밀 통로의 사진들이었다. 그리고 강 이사와 낯선 남자들이 시스템 장비들을 들고 드나드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다. 스텔라는 녀석의 발톱으로 사진 속 특정 남자들의 얼굴을 긁으며 그들이 범죄 조직의 일원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스텔라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고 이 박사가 몰래 설치한 특수 카메라로 촬영까지 했던 것이다. 혜진은 스텔라의 지능적인 행동에 다시 한번 경악했다. 스텔라는 단순한 안내견이 아니었다. 녀석은 아버지의 죽음의 진정한 이유를 알고 있었고 강 이사가 숨긴 모든 범죄의 증거를 보여주려 했던 것이다. 스텔라의 눈빛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아파트의 깊은 곳, 즉 강 이사가 숨긴 진실의 심연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였다. 창문 밖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려왔다. 강 이사의 부하들이었다. 그들은 혜진의 아파트를 24시간 감시하며 혜진이 아버지의 비밀을 파헤치기 시작했음을 눈치챈 듯했다. 낡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그들의 아파트 앞에 조용히 다가왔다. 차 안에는 건장한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들은 강 이사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해결사들이었다. 그들은 창문 밖에서 집안을 엿보려 했다. 이봐, 이혜진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야. 괜히 건드리면 좋은 꼴 못 볼 거야.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섬뜩했다. 그들은 스텔라를 힐끗 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미친 개 따위가 뭘 안다고 어차피 곧 죽을 텐데. 그들의 말은 노골적인 위협이었다. 혜진은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지원이 만류했다. 안 돼요. 혜진 씨, 강 이사는 이미 경찰 고위층까지 매수했을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강 이사는 모든 것을 은폐하고 증거를 파기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고립된 상황이에요. 지원의 말은 차가운 현실이었다. 그들은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이 싸움은 오직 자신들만의 외로운 싸움이었다. 스텔라는 혜진의 불안감을 감지한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다. 그들은 마침내 아파트 지하에 숨겨진 초고주파 감지 및 제어 시스템의 핵심 제어 장치와 그곳에 숨겨진 불법 감시 및 살인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그곳에는 강 이사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설치한 지하 감시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은 이 박사가 연구 중 우연히 강 이사의 불법 거래 현장을 목격하자 그를 살해하고 그의 죽음을 조작했던 장치였다. 스텔라는 이 모든 것을 목격했고 자신의 특별한 감각으로 진실을 감지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가장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했다. 강 이사는 오늘 밤 자정 이 시스템을 통해 마지막으로 불법 감시한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해외로 밀반출할 계획이었다. 그의 목표는 자신의 범죄를 완전히 숨기고 막대한 이익을 얻어 영원히 잠적하는 것이었다. 시간은 24시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강 이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그 순간 혜진의 휴대폰으로 익명의 문자가 날아왔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었다. 내 놈의 어리석은 짓은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파헤치려 들면 네 목숨뿐만 아니라 그 빌어먹을 개도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것이다. 자정 12시
지하 통신실에서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너는 어둠 속에서 죽을 것이다. 문제는 스텔라가 아파트 주변을 맴도는 사진과 함께 아파트 지하 통신실 도면에 D-Day라고 적힌 표식이 첨부되어 있었다. 강 이사는 그들의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들을 함정으로 유인하고 있었다. 혜진은 경악했다. 강 이사는 이미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고 지하 통신실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몰렸다. 그들이 나서지 않으면 아버지의 억울함은 영원히 묻히고 강 이사의 범죄는 세상에 드러나지 않을 터였다. 스텔라는 혜진의 절박한 표정을 읽은 듯 녀석의 발톱으로 그녀의 팔을 툭툭 건드렸다. 녀석의 눈에서 희미한 빛이 번뜩였다. 마치 내가 그 모든 것을 봤어. 나를 믿어줘. 우리가 함께 싸워야 해. 라고 말하는 듯 했다. 혜진은 스텔라의 눈을 바라보았다. 녀석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을 걸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다. 아버지의 명예, 스텔라의 안전, 그리고 진실이 그들의 손에 달려 있었다. 밤 11시 45분 아파트 지하 통신실은 칠흑 같은 어둠과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다. 자정 12시 강 이사가 시스템을 파괴하고 모든 증거를 인멸할 시한이 25분 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혜진은 지원 그리고 스텔라와 함께 낡은 통신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쇠붙이 긁히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지만 그들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아버지의 명예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생명의 미래가 그녀의 손에 달려 있었다. 스텔라는 혜진의 옆에 바싹 붙어 앉아 있었지만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비장함마저 담고 있었다. 통신실 안은 거대한 서버 장비들과 복잡한 전선들로 가득했다. 스팀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스텔라는 혜진의 손에 있는 리드 줄을 이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녀석은 코를 킁킁거리며 특정 서버 장비들을 향해 몸을 움직였다. 혜진은 스텔라의 지시에 따라 손전등을 비췄다. 희미한 불빛 아래 강 이사와 그의 부하들이 독성물질 활성화 장치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강 이사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고 그의 손에는 시스템 파괴 장치가 들려 있었다. 이봐, 빨리 서둘러 자정 전에는 다 처리해야 해. 강 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통신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아버지 이 박사가 개발한 초고주파 감지 및 제어 시스템을 통해 아파트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탈취하고 있었다. 혜진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저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이제는 그의 모든 유산마저 강탈하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혜진은 지원에게 속삭였다. 지원씨, 제가 강 이사를 막을게요. 그동안 스텔라와 함께 활성화 장치를 무력화시켜 주세요. 그 순간 스텔라가 혜진의 품에서 벗어나 강 이사를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녀석의 울음소리는 통신실 안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그 울음소리에는 분노와 복수심이 가득했다. 스텔라는 강 이사의 다리를 향해 송곳니를 드러내며 덤벼들었다. 강 이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스텔라는 강 이사의 다리를 물어뜯으며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녀석의 발톱은 강 이사의 바지를 찢고 그의 다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강 이사는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이런 미친 개 같은 이라고 강 이사의 부하들이 스텔라를 향해 몽둥이를 휘둘렀다. 스텔라는 몽둥이 세례를 받으며 몸을 휘청거렸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녀석의 몸은 이미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곳곳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스텔라는 쓰러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강 이사의 손에 들린 시스템 파괴 장치를 노렸다. 녀석의 눈에서는 붉은 피눈물이 다시금 흘러내렸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함과 빼앗긴 진실에 대한 스텔라의 처절한 절규이자 진실을 향한 녀석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스텔라의 끈질긴 공격에 강 이사는 마침내 시스템 파괴 장치를 떨어뜨렸다. 툭 장치가 차가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 사이 혜진은 강 이사에게 달려들어 그의 손에서 장치를 빼앗았다. 지원은 스텔라가 가리킨 서버의 활성화 장치 아래에 숨겨진 패널을 향해 달려갔다. 젠장 내 장치를 내놔. 강 이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치며 혜진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손에는 칼날이 번뜩였다. 위잉. 바로 그 순간 통신실 밖에서 요란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원이 미리 경찰에 연락을 취해둔 것이다. 늦은 밤 고요한 아파트 지하에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강 이사와 그의 부하들의 얼굴은 공포로 질렸다. 경찰 특공대가 통신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다. 강 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당황하여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경찰에 의해 포위된 상황이었다. 강 이사는 통신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시스템 파괴 장치를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필사적으로 발뺌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다. 경찰은 강 이사와 그의 부하들을 즉시 체포했다. 강 이사는 마지막까지 이 개가 모든 것을 망쳤어 라며 스텔라를 향해 증오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스텔라는 혜진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이제 승리와 함께 깊은 평온함으로 가득했다. 녀석의 붉은 피눈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았다. 대신 녀석의 눈가에는 투명한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아버지의 억울함이 마침내 밝혀졌음에 대한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혜진은 스텔라의 털을 쓰다듬었다. 녀석의 발톱에 묻어있던 것은 더 이상 피나 흙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찾아낸 피 맺힌 증거이자 혜진과 스텔라의 끈끈한 유대감을 증명하는 영광스러운 표식이었다. 지하의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빛이 들이오는 순간이었다. 경찰과 수사관들이 강 이사 일당을 연행해 간 후 이혜진의 아파트 지하 통신실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 속에 덩그러니 남겨졌다. 격렬했던 싸움의 흔적들, 어지럽혀진 장비들, 그리고 희미하게 남은 핏자국이 모든 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혜진은 스텔라를 품에 안은 채 주저앉았고 지원은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몰아쉬었다. 스텔라는 혜진의 품에 안겨 녀석의 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그 눈빛은 승리와 함께 깊은 안도감을 담고 있었다. 경찰 조사는 급물살을 탔다. 스텔라가 찾아낸 녹음기, 아버지의 연구 노트, 그리고 강 이사의 USB에서 발견된 횡령 및 살인 증거들은 결정적이었다. 녹음기에는 강 이사가 이 박사를 살해하고 초고주파 감지 및 제어 시스템을 이용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사업에 악용하려 했던 모든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강 이사는 이 박사의 죽음을 단순한 교통사고로 위장했던 것이다. 그는 살인, 불법 감시, 증거인멸 등 중대한 혐의로 기소되어 법의 심판대 위에 섰다. 이 박사의 억울함이 만천에 드러났고 사회는 이 사건의 충격적인 진실 앞에 경악했다. 며칠 후 모든 사건이 정리되고 혜진의 삶에는 비로소 깊은 평화가 찾아왔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리고 진범이 처벌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혜진의 마음속 깊이 응어리졌던 슬픔과 분노는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과 의심 속에 살지 않았다. 혜진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강 이사 일당에게서 환수된 불법 수익금과 보상금을 활용하여 스텔라의 빛 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스텔라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의학적 발견이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다마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보조 장치 개발 및 심리 상담을 제공했다. 재단은 언론과 시민들의 큰 지지를 받으며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혜진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원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과학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이 박사의 뒤를 이어 초고주파 감지 및 제어 시스템 연구에 매진했으며 혜진과 함께 재단의 과학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스텔라의 빛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시스템의 안전한 활용과 윤리적인 연구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스텔라가 가져온 녹음기와 아버지의 연구 노트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스텔라는 최고의 수의사에게 치료를 받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다. 녀석의 몸에 난 상처와 강 이색에 물린 다리의 상처는 이제 아버지의 억울함을 밝혀낸 영광스러운 증표가 되었다. 스텔라는 더 이상 붉은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밤이 되면 녀석은 혜진의 침대 발치에 조용히 웅크리고 잠들었고, 혜진은 스텔라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스텔라는 혜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이자 삶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혜진은 이제 스텔라가 자신을 물고 엘리베이터에서 끌어내렸던 이유를 완벽하게 이해했다. 녀석은 혜진을 해치려 한 것이 아니라 피맺힌 사랑과 절박함으로 아버지의 비밀을 알려주고 그에게 위험을 경고했던 것이다. 스텔라의 붉은 피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억울함을 외치는 처절한 절규이자 혜진을 향한 필사적인 믿음과 사랑의 증표였다. 혜진은 스텔라와의 깊어진 유대감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를 되찾고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주인과 반려견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삶을 구원한 진정한 동반자이자 가족이었다. 이 새로운 평화 속에서 혜진과 스텔라는 앞으로 다가올 어떤 시련도 함께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월은 흘렀지만 이혜진과 그녀의 충직한 안내견 스텔라의 이야기는 아파트 단지를 넘어 전국에 울려 퍼졌다. 강 이사의 탐욕과 잔혹한 범죄는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지만 스텔라의 기적 같은 활약은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다. 혜진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의학 연구감로, 스텔라는 한 세상을 치유한 영웅견으로 불리며 존경받았다. 이혜진은 스텔라의 빛 재단을 통해 활발한 사회활동을 이어갔다. 재단은 아버지 이 박사가 발견한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난치병 치료 연구를 지원하고 강 이사의 독극물에 노출되었던 환자들을 위한 의료비 및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데 주력했다. 또한 스텔라의 사례를 본보기 삼아 동물들이 과학적 발견이나 범죄 수사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돕는 동물 증인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 프로그램은 수많은 미제 사건의 해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며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재단은 정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후원 속에 빠르게 성장해 나갔고, 혜진은
재단의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경험과 아버지의 희생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지원 또한 이 사건을 통해 탁월한 과학적 지식과 뛰어난 통찰력을 인정받아 명문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었다. 그녀는 이 박사의 뒤를 이어 초고주파 감지 및 제어 시스템 연구에 매진했으며 혜진과 함께 재단의 과학 고문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스텔라의 빛 재단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 시스템의 안전한 활용과 윤리적인 연구를 이끌었다. 그녀의 연구실 벽에는 스텔라가 가져온 녹음기와 아버지의 연구 노트 사본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스텔라는 혜진의 곁에서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을 보냈다. 녀석은 재단의 상징이자 살아있는 희망의 증표가 되었다. 스텔라는 병원과 재단 방문객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며 마치 자신만의 임무를 완수하고 편안하게 쉬는 듯 보였다. 혜진은 매일 아침 스텔라의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나비야, 내 덕분에 우리 아버지의 억울함이 풀렸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스텔라는 혜진의 손에 얼굴을 비비며 작게 그르릉거렸다. 녀석의 눈빛은 이전의 절박함이나 광기 대신 깊은 평온함과 만족감으로 가득했다. 매년 봄, 재단은 혜진의 집 마당에서 스텔라의 생명축제를 개최했다. 이 축제는 스텔라의 용기와 헌신을 기리고 동물의 생명 존중과 난치병 환자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뜻깊은 행사였다. 축제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진의 집을 찾아와 혜진과 스텔라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나누었다. 혜진은 축제에서 직접 연설하며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삶과 스텔라가 가져다준 기적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월이 흘러 스텔라는 혜진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녀석이 세상을 떠난 날, 혜진은 스텔라를 아버지의 묘지 옆 햇볕이 가장 잘 드는 곳에 정성껏 묻어주었다. 그곳에는 스텔라가 아버지의 사진을 할퀴었던 모습과 녀석의 붉은 피눈물 흔적을 재현한 조형물, 그리고 아버지의 진실을 밝힌 영원한 치유자라는 글이 새겨진 작은 묘비가 세워졌다. 묘비 옆에는 혜진이 직접 심은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스텔라의 헌신을 기리듯 굳건히 서 있었다. 혜진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더 이상 정기적으로 재단을 운영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스텔라의 빛 재단의 정신적인 지주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스텔라의 묘지를 찾아 녀석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혜진은 스텔라의 묘지 앞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맞았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스텔라의 묘비를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나비야, 내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진정한 평화를 찾았어. 네가 없었다면 나는 평생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을 거야. 고맙다. 나의 영원한 친구.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절망이 없었다. 오직 평화와 희망, 그리고 스텔라와의 영원한 유대감이 가득했다. 그녀의 낡은 집은 이제 이 박사 기념관도로 재탄생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의학 연구의 중요성과 그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전하는 등대가 되었다. 혜진과 스텔라의 이야기는 영원히 그 도시의 심장부에 살아 숨쉬는 희망의 불꽃이 되었다. 스텔라는 단순한 반려견을 넘어 혜진의 삶을 구원하고 세상에 정의를 가져다 준 영원한 치유의 상징으로 기억될 것이었다.